네, 오늘은 잘 건들지 않는 오늘의 구절을 읽다가 참 짤막하게 그냥 이야기할 만한 게 생각나서 던져보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대한 제가 어떤 종교를 가졌다라는 걸 티를 안 내려고 많이 하는 편인데요. 네, 굳이 제가 전하는 어떤 메시지가 다른 이제 종교를 안 갖고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거나 이제 뭐 어쨌든 중립적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감한 소재라서 웬만하면 다루지는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종종 정치적인 성향이나 견해는 좀 많이 드러내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기사를 스크랩하는 그 주제나 문제 의식을 보면 아무래도 제 어떤 성향이 보일 테니까요. 그거는 숨길 수가 없으니까 굳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종교 같은 경우는 예, 굳이 다룰 의미는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두에게 전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포괄할 수 있으면 그것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좀 종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좀 편협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종교가 가진 메시지 자체가 퇴색되는 경향이 있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제가 가진 그런 종교적인 느낌을 더 살리는 게 낫지 않은가 싶어요. 말을 하지 않을수록 오히려 그 가치가 더 전달되는 게 저는 종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예전과는 달리 종교를 대체하는 많은 그런 사상이나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예전과는 다르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루하루 이제 오늘 느낀 구절을, 그러니까 오늘 전해주는 구절을 보고 괜찮은 생각이 떠오르면 적는 편인데 이번 구절 중에 이제 내용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이제 교훈을 얻을 만한 구절이었어요. 특정 구절을 굳이 언급해서 하기보다는 어쨌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이 가치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종교적인 뭐 믿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 비종교적인 분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뭐 이성이나 뭐 신념 그런 것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채워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구절을 좀 보편적으로 다룰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어떤 사랑이란 감정이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상대방의 뭐 행동, 비언어적 표현, 또 언어적 표현들의 총체로 그 사랑이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없이는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 사람의 어떤 심장을 꺼내 볼 수도 없고 그 사람의 뇌를 열어볼 수도 없는 거니까요. 우리는 전적으로 그 사람이 보여주는 아까 말한 그런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심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보이는 것들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의미의 삶의 가치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뭐 이런 뭐 경구도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중요도는 참 많이 부딪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과학이라는 어떤 거대한 탑이 세워진 이후로부터 모든 것이 다 실증적으로 변해갔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증명돼야 되는 것들로 세상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종교의 자리도 과학에 내어주기도 하고 과학과 이성의 탑 아래에서 보이는 것만이 이제 진리로
자리 잡기도 했죠. 그래서 보이는 것에 대한 힘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보다 좀 더 커지긴 했어가지고 저도 사실 이제 과학과 이성에 더 중점을 두었던 삶을 살다가 그것을 완전히 저버린 건 아니지만 그 옆에 거대하게 또 제 믿음의 탑을 세운 거죠. 종교를 가짐으로써.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렇게 좀 삶의 터닝 포인트를 가지면서 제 행동 중에 잘못된 행동이나 누군가한테 잘못된 처신을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반성을 돌이켜보면서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반성과 도덕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훨씬 또 훌륭하신 분들인데 저는 어쨌든 더 깊이 반성을 좀 했죠. 돌이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나같이 뭔가 도덕적인 의지가 약한 인물이라면 애초에 좀 일찍 종교적인 믿음을 가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인 가정을 하더라고요. 느낌이. 그랬으면 좀 더 행동이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옳고 났을까. 뭐 그전에 그렇게 뭐 망나니 같지는 않았지만 좀 더 사소한 잘못도 큰 잘못이 되기 전에 그렇게 살아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다못해 내가 의지가 박약해서 서울 생활을 접었다던가 캐나다에서의 삶을 접었다던가 그런 것도 다 하나하나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문득 제가 이제 대학 중퇴지만 역사학도였었던 반쪽짜리 역사학도로서 역사의 가장 유명한 경구 중 이제 역사의 가정은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가정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역사라는 게 가정이 없다라는 표현은 가정이라는 건 항상 뭐 한두 가지 원인을 그냥 배제한 채 결과를 한번 바뀌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역사적 사건은 굉장히 복합적인 인과관계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의 사건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어떤 요인 하나가 원인 하나가 배제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변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또 그 원인 하나를 만약에 배제한다고 또 가정하는 순간 그걸 또 가정의 가정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역사라는 결국 가정할 수 없을 만큼의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의 경구로 간단하게 표현한 거죠. 역사적 사건만큼은 아니지만 개인의 인생도 꽤나 복합적인 사건, 원인과 결과 속에서 인과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사건을 마냥 가정한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죠. 물론 돌이킬 수도 없고요. 뭐 이를테면 제 인생에서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잘 버텨가지고 대학도 졸업하고 정상적인 루트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가정이 무의미하겠죠. 그때 내가 서울에서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겹치면서 촉발된 하나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처럼 개인의 삶 자체도 과거를 가정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그 사건은 벌어질만 했기 때문에 복합적인 원인과 인과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을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역사처럼 반추해보는 건 좋지만 가정 자체를 두는 거는 뭐 소설을 쓸 게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설이라면 가치는 있겠죠. 역사적 사건 안에서 뭐 대체 역사를 소설을 쓰는 것처럼 개인의 인간사에서도 만약에 내가 이랬더라면 해서 하나의 상상이나 이런 플롯을 가지고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쓴다면 큰 의미는 있겠지만 그 자기 삶의 어떤 반성이나 미래에 대해서 나아가는 방향성에서는 크게 가정이라는 거는 효과는 없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믿음에서 까지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또 종착 여기 왔네요. 잡생각답게 의식의 흐름의 구조가 좀 느껴지긴 하죠. 아무튼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보통 가정이라는 거는 어떤 기반에 그 기저에는 후회가 깔려 있잖아요. 보통은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혹시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후회에서 가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가정이 없다라는 말은 결국 후회할 이유가 없고 의미도 없다. 후회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한 잘못이든 선택이든 어쨌든 그걸 통해서 벌어진 사건이나 결과에 대해서 반추하는 거는 괜찮은 선택이지만 굳이 후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의 잡소리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가정 속에서 우리가 후회와 더불어서 살아가지만 결국 역사적 사건을 다루듯이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분석하고 반추하는 그런 삶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잘나지도 않았고 못난 인생이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작은 손길 정도는 내어줄 수 있는, 후회하지 않는 부분으로 기억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치사하게 오늘의 구절 좀 써버렸네요. 종교 카드는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다룰 수 있다면 가끔씩은 꺼내 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적 구절이지만 비종교인까지도 소화할 수 있을 때만 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